20년 후면 나 지금도 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데 20년 후면 아픈 데가 더 많을 것 같아. 맞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으로 사는 삶이 길어지다 보니까 안 아프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병만큼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5명 중 1명은 이 병을 앓게 된다고 하거든요. 20%. 간절적이네. 이거 그러네요. 어떡하냐. 오죽하면 사망률 1인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꼽히고 있는 이 병의 정체는 바로 치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치매 무섭다. 오늘의 주제 치매였습니다. 예,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국내에서는 약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진단을 받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런 추세라면 2050년 국내 치매 인구는 서울 인구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분의 1이요. 대체 치매는 왜 걸리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치매에 걸린 뇌는 영양실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다. 잘 못 먹으면 잘 먹었는데. 뇌에 영양이 생기는 공급이 건가요? 안 됐다 뭐 이런 얘기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치매에 걸린 뇌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볼게요. 아이고. 아유. 치매 환자의 뇌는 쪼그라들었죠. 음. 주름 사이 공간도 넓어졌고 뇌세포가 감소해 비공간이 커져서 검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 보면은 이렇게 네네. 무섭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줄어들면서 신호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빨리 알아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신호들이 없는 건가요? 치매 증상하면 길을 헤매거나 기억력을 잃는 문제만 당장 생각하시게 경우가 많은데요.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경우처럼 일상에서 나타나는 치매 징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나 피로가 겹치면서 단어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감이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가 겹친다면 더욱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대본이 잘 안 외워지고 무대에 가면 막 대사 까먹을까 봐 막 그렇게 걱정도 되고. 예. 근데 사실 저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너 치매야. 뭐 치매를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설사 걱정이 돼서 빨리 병원을 찾는다고 해도 결과가 정상인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그러한 상태를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본인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지만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관적 인지장애 자가 진단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몇 개의 항목이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해볼까요? 네. 네. 자,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저요.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느낀다. 네. 또래보다 기억력이 나쁘다고 느낀다. 네. 기억력 저하로 생활이 불편하다. 이게 뭐지? 그렇진 않아. 최근 일을 기억하기 어렵다. 가끔 그래요. 며칠 전 대화를 기억하기 어렵다. 아유, 당연한 거 100%죠. 아닌가요? 네. 며칠 전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다. 약속을? 그건 아니야. 그래요? 총 14개 항목인데요. 몇 개나 해당이 되셨을까요? 13개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14개 중에 13개? 거짓말 하신 거 솔직히 한 아니에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난 10개요. 저 저 7개. 13개. 7개. 몇 개요? 저는 제일 위험군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왜요? 전 3개밖에 없는 세 것 개밖에 같아요. 없고. 네. 가장 좋으시네. 총 14개 항목 중에서 네. 6개 이상 해당된다면 주관적 인지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좀 가봐라. 나 7개야. 아니 이분은 일찍 이게 가야 돼. 좀 IQ 쪽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병원을 찾은 주관적 인지장애 환자는 경도 인지장애로 진행될 위험이 무려 16배나 높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다시 말해 이 시기를 방치하면 치매 전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특히 60대 이상에서 4명 중에 1명은 이 경도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만큼 그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 치매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는 실제로 진단이 있는 거잖아요. 진단을 받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경도 인지 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주관적 인지 장애와는 달리 검사를 통해서 인지 저하가 확인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를 받은 사람과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 중에 그럼 누가 더 위험이 높은 거예요? 경도 인지 장애의 경우 매년 약 10에서 15% 정도 치매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주관적 인지 장애 단계에서도 일부는 초기 치매 전 단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윗도리도
아빠가 입으시던 셔츠고 바지도 아버지 잠옷 바지거든요. 여기 우리 아빠 이름 써 있나요? 네. 여기에? 여기도 우리 아빠 이름 써 있고. 막 흔적을 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이고. 항상 함께 하시고. 야 진짜. 여기는 티셔츠 넣어놓는 서랍인데요. 이만큼은 아빠 옷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어머 어머. 다 예쁜 냄새. 저는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도 아빠 냄새가 나요, 아직? 아빠 살아계실 때 쓰던 그 세탁 세제를 저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아빠 냄새인 거죠. 여기는 제가 아버지 사진, 일기장, 노트. 이거는 우리 아빠 아프셨을 때 찍은 사진이고 치매가 와서 얼떨떨 하셨던 것 같아. 머릿속이 뿌여셨을 때. 이거는 이게 전데 저희 아버지고 아버지와의 마지막 여행. 처음 알아차린 거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치매라는 걸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성격적인 변화인데 촬영 끝나고 갑자기 또 아이디어 회의 좀 하고 가자 선배들이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조금 늦을 것 같... 그랬는데 몰라 그러더니 늦을 것 같... 이 얘기도 마치지도 않았는데 몰라 그랬더니 전화를 탁 끊으시는데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왔는데 온화하게 변하셨어. 희구야 피곤했니? 너무 따뜻한 말. 제가 보기엔 아버지가 변덕 떠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성격적인 변화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다 치매거든요. 그걸 몰랐다는 거야 제가. 제가 자꾸 이렇게 죄책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치매가 올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아빠의 이상 증세는 너무 많이 나타나. 내가 너무 무지했었어. 그래서 늦게 알게 됐어. 이걸 보면 이렇게 꼼꼼하게 아이고. 야 진짜. 이 일기는요 아빠가 기억을 잃어가는 걸 스스로 느끼시는 거예요. 속상하셨겠다. 일기. 저를 그냥 반송하는 딸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이시고 네. 이렇게. 잊고 싶지 않아서 적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저를 못 알아봤을 때, 못 알아보고 저한테 욕을 하셨을 때 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빠 내가 이랬는데 내가 왜 네 아빠야 미친? 딱 이러는데 저 너무 무서웠었어요. 근데 또 제가 긴 시간 동안 아버지를 간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가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 희구가 아빠를 간병하고 있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고생해서 어떡해. 이런 나지막하고 힘없는 그 목소리에 제 가슴이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제가 Just like he used to do, like he loved me when he loved me, when he loved me.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더니 제가 엄마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를 막 무릎을 붙들고 막 여기다 얼굴을 묻고 우세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한테 가게 생겼어요.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치매가 와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걸 본인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막내가 이런 모습으로 엄마 곁에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저를 엄마로 착각하시고 붙들고 오는데 저도 아버지를 붙들고 막 울었던 적이 있죠. 아직도 아버님을 그리워하시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혹시라도 자식한테 이제 치매를 물려줄까봐 그게 두려운 그게 마음도 두려워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치매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한테 정말 물려주기 싫다 생각도 이런 하기 생각이 싫죠. 들더라고요. 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 부모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자녀에게 발병할 확률이 72%나 높아진다고 하는 만큼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겠어요. 네. 예,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만 35세 이후 매년 0.2% 정도씩 뇌 부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치매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맞아요. 일이고 그만큼 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힘든 것이 치매 간병인데요. 오죽하면 치매 간병 가족을 숨겨진 치매 환자라고 부르기도 할 네. 정도인데요.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분들의 약 62%가량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비가 연 4,4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거든요. 저도 간병 파산했죠. 치매로 발단이 됐지만 치매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 병들이 또 있어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이러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치매로 이어진 합병증들로 인해서 이 파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져요.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이 굉장히 막막해요. 네,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치매는 늦출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넘버원 해결책이 포스파티딜 세린입니다. 자 여기 네. 하나 먹어라. 아우 귀한 걸 또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일단 먹어. 커피도 잘 되고. 약간 구수한 맛이. 진짜 누룽지 맛 나지. 누룽지 사탕 맛. 네. 오늘의 넘버원 해결책은 포스파티 딜세린입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네, 그래서 포스파티딜 세린은 줄여서 PS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쉽게 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막이 하나 있기는 하군요. 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인지질이라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PS는 인지질의 일종으로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데요. 뇌 전체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성분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뇌는 약 1,000억 개 가까이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뇌세포를 잘 보호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보호막인 이 PS가 노화와 함께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아마 저처럼 가족 중에 이제 치매가 있으면 PS를 잘 알 거예요.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 챙겨드리면서 저랑 아내도 챙겨 먹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치매는 온 가족의 병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가족 전체가 대비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버지 치매 간병하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요. 네. 이리저리 참 많이 알아봤거든요. 공부도 많이 해봤어요. 그때 알게 된 게 사실 PS예요. PS. 네, 그때부터 전 챙겨 먹게 됐고 지금 한 9년 된 것 같아요. 네, 미리 대비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PS를 외부 보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PS를 하루 500mg씩 3주간 섭취했을 때 뇌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의 핵심 코너 건강 랭킹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검사를 했을까요? 이번 검사에서는 치매 검사와 함께 종합적인 치매 위험도를 살펴봤는데요. 뇌 기능 저하 여부를 보기 위한 뇌파 검사와 대뇌 활성도 검사를 진행했고요. 대뇌 활성도 검사라는 것은 대뇌가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지를 기능을 보는 검사입니다. 관련해서 치매의 위험성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배워보니까 더더욱 그 치매라는 병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거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는 무엇보다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넘버원 해결책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넘버원 해결책은 포스파티딜세린이었습니다. 줄여서 PS죠. 앞서서 뇌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얘기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네,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인지질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런데 뇌세포를 구성하는 인지질의 약 15%를 차지하는 성분이 바로 PS입니다. 뇌세포는 지질로 된 얇은 막이지만요, 되게 촘촘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이때 PS가 지질 사이를 단단히 고정하는 이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PS가 뇌세포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PS가 부족해져 뇌세포막이 헐거워지게 되면 치매가 찾아올 수 있는 건데요. 이때 뇌세포막을 무너지게 하는 독성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뇌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인지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독성 물질의 정체는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아까 좀 전에 랭킹에서 저도 그 베타 나왔었어요. 아밀로이드 수치가 네.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없앨 수는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PS가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PS가 베타 아밀로이드를 말끔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독성 물질을 청소해 준다니까 좋긴 한데 이게 어떻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네, PS가 충분한 뇌일수록 독성 물질이 침투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진의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점이 규명되기도 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 뇌청소부라 불리는 면역세포의 일종인 미세악교세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독성 물질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서울대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 서울대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오, 멋있다. 달라 보이시네. 야, 서울대 나오신 분이 서울대 연구진의 연구를 소개하니까 더 집중이 되네요. 우리 딸도 빨리 서울대 가서 그 치매 같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네요. 갈 것 같아요. 진짜 갈 것 같아요. 공부 잘하잖아요, 그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고 다녀, 과학고. 아유, 똑똑하니까 더더욱 치매를 물려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PS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저도요. 저희도 한 1년 정도 된 1년 것 정도 같아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맛 좀 보시죠. 예. 이야. 맛있다. 누룽지 맛 사탕 같은 그런. 그러면서 구수한 맛도 있고 진짜 누룽지 맛인데요? 어우, 머리가 진짜 좋아지는 그런 느낌 좀 있어요. 머리가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머리카락 좀 쓰는 것 같고. 네. 맛있어서. 네. 근데 요즘에 PS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이게 선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누가 나에게 금반지를 선물해 준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예, 금값 엄청 올랐는데 네. 기분 좋죠. 아, 근데 이게 몇 K인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8K냐, 14K냐. 순금, 순금. 순금이 제일 낫지. 순금이 제일 좋지. 아니 누가 준다는 게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 순금이 예, 제일 감사한다고 받아야지. 그럼. 네, 누구라도 같은 값이면 순금을 선호하실 텐데요. 순금은 금의 함유량이 99.9%에 달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금이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PS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이 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높은 거를 고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PS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을 억제해서 뇌신경 세포 보호와 감소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80% 이상으로 순도가 높은 걸 선택하면 뇌 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켜서 기억을 저장해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해마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해마는 수많은 뉴런과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결망을 구성하는 곳 중 하나가 수상돌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마는 가지처럼 뻗은 수상돌기를 가진 신경세포들이 빽빽하게 연결된 기억 저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상 속에 보이는 것이 수상돌기입니다. 수상돌기는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손을 가지처럼 뻗습니다. 마치 안테나처럼 다른 신경세포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상돌기가 촘촘하지 않으면 좀 기억을 더 잘 잃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상돌기는 도로망과 같아서 길이 촘촘할수록 기억이 빠르게 전달되고 길이 끊기면 기억도 끊어지는 것이죠. 수상돌기를 촘촘하게 잘 관리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해마의 수상돌기 또한 점점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나이별 수상돌기 상태를 비교한 사진인데요. 40대에는 수상돌기가 두껍고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90대에는 수상돌기가 가늘고 길이도 짧아진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실제로 고령자의 수상돌기 길이는 약 9에서 11%, 밀도는 무려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많이 차이나네. 그래서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해마 수상돌기의 밀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포스파딜세린을 챙기면 해마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7개월 된 쥐에게 포스파딜세린을 먹였더니 해마 수상돌기의 밀도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PS의 효능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65세에서 78세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12주간 PS를 300mg을 매일 먹인 것인데요. 그 결과 학습 인지력이 약 67%에서 약 78%로 증가했고요. 이름 및 얼굴 연계 인식 능력 또한 약 2.5%에서 약 3.6%로 높아졌으며 안면 인식 능력 또한 약 33%에서 약 41%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정말 이 PS 얼른 갖다 챙겨드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커요. 근데 뭐 이미 치매 걸린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PS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60.5세의 치매 노인 50명에게 12주간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게 하자 암기 능력은 3.9년, 인지 능력은 7.4년, 학습 능력은 11.6년, 기억력은 13.9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인체에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콩에서 추출한 원료인 만큼 콩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임신부나 수유부, 어린이, 특정 질환이 있거나 특이 체질이신 분들은 섭취 전에 전문의와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PS를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1위는 이희구 씨였습니다. 예, 관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드린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 스타들의 특별 검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